네, 안녕하십니까. 옥타코 대표 이재형입니다. 저는 디지털 아이덴티티 쪽을 좀 오래 했고요.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파이도라는 파이도 인증을 초창기 때부터 제가 해서 파이도 쪽에 특히 더 전문이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그 앞으로 이제 적용하게 될 N2SF의 디지털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인사이트를 오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자료가요. 제가 원래 발표할 때 그래픽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한번 GPT-5로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전부 다 GPT-5가 그래픽까지 다 만들어 준 겁니다. 요새 혹시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저희 프렉이라는 그 대해서 저희 그 해커가 화이트 해커가 이제 북한 으로 추정되는 또 북한이랑 중국이랑 추정되는 해킹 그룹을 해킹을 해서 보니까 요번에 그 저희 행안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방첩사령부까지의 내부 정보가 다 유출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 공격 방법을 봤을 때 요새 특히나 그 얼마 전에 사건들도 그렇고 그 VPN 쪽이 공격을 특히나 많이 받아가지고 이 외부에서 VPN으로다가 들어오는 방법이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그냥 VPN 자체의 취약점의 어떤 그 저희 그 CV 취약점을 가지고 그냥 명령어를 때려서 바로 그냥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었고 요번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VPN 장비 스캔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취약점 또는 이제 제로데이 공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보통은 이제 원격에서 접근하는 뭐 C2 같은 거를 심어 놓고 이제 데이터를 빼기 시작하는데 지금 2025년 1분기 기준으로다가 지금 뭐 시스코, 주니퍼, 체크포인트, 포티넷, 이반티 전부 다 공격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VPN 쪽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공격이 집중되는 경향이 올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VPN 쪽에서 이 취약점 가지고 떨리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공격당하는 케이스가 이제 VPN 자체의 인증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해커들이 피싱이나 뭐 다양한 방법, 스미싱이든 뭐 스피어 피싱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VPN을 뚫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보통 VPN을 쓰는 이제 개인 직원들을 이제 피싱을 해서 그 직원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피싱 사이트나 이런데 이제 집어 넣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 VPN의 내부에 침투해서 그렇게 하는 공격이 VPN 공격의 가장 큰 두 가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요새 어차피 N2SF가 나온 이유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이 망분리랑 경계 방어의 한계가 이제 VPN 쪽이 뚫리고 하고 들어와서도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제 그 이동하는 이런 패턴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2SF의 내용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이덴티티 쪽 관련해서 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N2SF도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중에 저는 이제 인증 쪽만 말씀드리면은 MFA 인증은 이거는 뭐 당연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C하고 S 등급에서 MFA는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요게 맞물려서 제로 트러스트 N2SF 그다음에 강력한 MFA 요게 이제 기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붕괴 그다음에 요새 글로벌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서 요새 SDP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패러미터인데 그거를 오히려 더 넘어가서 IDP란 표현을 또 많이 씁니다. 요새 아이덴티티 디파인드 패러미터입니다. 아이덴티티가 그 영역을 정해주고
어디에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 권한이 적합한 사람인지를 연결해주는 이 아이덴티티가 또 새로운 경계로 떠오르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 공격 패턴도 기존에는 OTP나 SMS, 이메일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취약점을 공격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요새는 딥페이크, 피싱 딥페이크가 굉장히 정교해져가지고 그냥 제 사진 갖다 놓고 이제 직원한테 요거 있는데 요거 좀 확인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깜빡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딥페이크랑 섞인 피싱들이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아이덴티티 관점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 보안 중심이 이제는 아이덴티티 관리랑 지속적인 검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N2SF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N2SF의 이제 보안 체계 적용 절차를 보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 자산 관리, 우리 회사에 자산이 얼마나 있나 실제로 이거를 다 제대로 파악하는 데도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SK텔레콤 사례도 봐도 이번에 텔레콤에서 자산 관리하면서 그 노출된 서버가 2,230몇 개거든요. 그 2,230몇 개 서버에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그대로 나왔던 게 4,4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서버의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를 그냥 거기다가 평문으로 저장해 놓고 있는지 암호화 안에서 그냥 중앙화해서 갖다 놓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자산 파악을 하는 준비 단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업무 정보,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크리티컬, 센시티브, 오픈 이제 등급을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그 위협에 따라서 이 노트북은 S 센시티브 노트북인데 이 노트북을 가지고 클라우드를 열었을 때 MS365를 만약에 쓴다면 걔는 5인데 근데 5등급 S레벨의 노트북을 가지고 5등급의 서비스를 쓸 때는 보안 대책이 필요합니다. 등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뭐 인증을 뭐 강화한다든지 어떤 보안 대책이 추가로 들어가는 체계를 가지고 그 보안 대책이 적절한지를 이제 국정원에다가 하면은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보안성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고 최종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앞으로 NTSF가 이제 가겠다는 방향이고 요거는 이제 초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지난주에인가요? 그 이제 발표하시면서 그 버전 1.0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그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년 초면 이게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N2SF에서 인증 보안 통제를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C하고 S 등급은 MFA가 필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권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속성 기반의 접근 제어 A100 또는 ABA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용자의 역할, 뭐 부장이냐, 영업이냐, 아니면은 뭐 관리 쪽이냐, 연구 쪽이냐, 각자에 따라서 그 사용자의 역할, 또 위치, 또 단말, PC냐, 어떤 뭐 태블릿이냐, 모바일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서버에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속성 기반으로다가 그 맞게끔 연결을 해주는 게 있고 최소 권한 법칙, 그 다음에 세션 관리, 재인증, 사용자 보안 교육 이래서 이제 그 이게 단순 로그인이 아니라 그 MFA, ABAC, 최소 권한, 세션 관리가 다 합쳐진 요게 이제 N2SF의 이제 베이스라인 보안 통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위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별하고 그 S등급 정보가 이제 5등급으로 내려갈 때 이제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갈 때는 본인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증을 좀 더 강화한 인증을 써라라는 보안 대책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요 인증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또 PC 인증 자체도 이 PC에 들어올 때 이거는 이제 정부 공공 사례는 아니고 이제 금융기관 사례인데요. 금융기관 해외 쪽에서 그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같이 돌려 쓴 거예요, PC를. 그래서 그 은행에 있는 돈을 이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빼갔습니다. 빼갔는데 누가 빼갔는지를 모른 거예요. 같은 PC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돌려 썼는데 그게 20명이 넘거든요.
전부 다 대기발령 내가지고 지금 포렌식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케이스가 워낙 많습니다. 특히 그 조직 내에서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PC 인증부터 당연히 이제 PC를 쓸 때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이냐는 PC부터 그 MFA가 들어가서 뭐 무결성 뭐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내용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법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저희가 따라갈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ISMS-P나 보안 기능 확인서나 CC나 여러 규정을 봐도 이제 패스워드 1차 인증 대신에 2차 인증을 쓰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봐요. 2차 인증을 SMS 인증을 쓰면 패스워드랑 여기서 어느 공격을 막는지 아세요? 2차 인증으로다가 패스워드하고 OTP 쓰면 여기서 어느 공격을 막는지 아세요? 실제로 모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격을 막는지에 대한 정의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패스워드는 한 1972년 MIT 미디어 랩에서 그게 이제 연구자들 연구한 자료 구분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보안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아이디 패스워드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디 패스워드에 궁극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1, 2, 3, 4를 알고 너도 1, 2, 3, 4를 알고, 그래서 우리끼리 맞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데 네이버가 저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네이버가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유출된 거죠. 거꾸로 네이버는 나름대로 보안을 잘했는데 1, 2, 3, 4를 개인이 털려가지고 들어왔으면 네이버는 잘못 없는데 1, 2, 3, 4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는 궁극적으로 비밀을 공유하는 구조랑 중앙화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해결하지 않고 이거를 강화한다고 4자리, 6자리, 8자리 특수기호, 대소문자 그것도 안 돼가지고 3달에 한 번씩 바꿔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조는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성만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어떤 패턴이 나냐면은 비밀번호 한 5개 가지고 다 돌렸어요. 근데 그 비밀번호 5개도 뻔해요. 뒤에 일자 붙이거나 느낌표 붙이거나 그냥 가장 심플한 거 하나씩 하는 패턴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크웹에 가면은 비밀번호가 유출된 게 5천억 개가 있습니다. 5천억 개. 5천억 개를 브루트포스에다 집어넣으면 금방 다 나와요. 정말 패턴을 너무 찾기 쉬워가지고 뭐 학번, 뭐 생년월일, 뭐 가족 이름, 뭐 대충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패턴이. 근데 이제 그거를 막는다고 이제 2차 인증이 나온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 패스워드 한번 하고, 야 네가 갖고 있는 네 소지 기반의 OTP 번호 한번 눌러봐. 일회성 번호. 그 다음에 그 뭐 SMS 번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눌러봐 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지식 기반이잖아요.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가 여기 이제 취약, 빨간색이 취약이고 약간 노란색 같은 게 부분 방어고 이제 초록색이 강력 방어인데, 여기서 강력 방어의 정의는 저희 그 미국 마이어에서 관리하는 그 CV 취약점이 보고된 게 없거나 보고됐더라도 패치가 돼 있어서 현재까지 실제 해킹된 사례가 없다는 게 강력한 인증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OTP 인증은 보신 것처럼 피싱, 스피어 피싱하고 요 몇 개, 물론 요게 이제 공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패턴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요거밖에 못 막습니다. 그것도 부분 방어만, 나머지는 다 취약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거꾸로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다 뚫리는, 하나도 못 막는 아이디 패스워드 한 번 하고 또 하나도 못 막는 OTP 하면 안전합니까? 이게 근데 지금 제도에 다 박혀 있어요. 이게 제도에 다 박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부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또 이제 일반 생체 인증도 있습니다. 저희 뭐 그게 정맥이든 뭐 얼굴이든 지문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얼굴이든 일반 생체 인식도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건 요 두 개 딱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게 취약하거나 부분 방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체 인증을 썼다고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차 인증으로 일반 생체 인증을 하셔도 결국에는 막을 수 있는 건 제한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암호 크래커들입니다. 생체 인증 정보를 암호화, 생체 인증 회사들이 보통 암호화를 AS256으로 합니다. AS256 암호화해 놓은 데이터 갖고 와서 여기 있는 플랫폼 가서 돌려보시면은 다시 평문으로 원래 템플릿 코드가 다 나와요. 일반 비밀번호도 그렇습니다. 비밀번호도 암호화 해놓고 DB에다 저장해놨다 그래도 여기 가서 돌려보시면은 평문으로 다 나와요. 근데 얘네가 지금 얘들도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얘들도 GPU 해가지고 지금 그 AI 컴퓨팅으로 가니까 옛날에는 여기다가 하나 넣을 때 예를 들어서 10,000개 비밀번호 돌려서 평문으로 뽑아내는데 한 몇 분 걸렸다 그러면 지금은 몇 천억, 몇백억 개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이제는. 그러면은 나름대로 OTP도 그렇고 SMS 이찬유도 나름대로 또 일반 생체 인증도 그렇고 나름대로 좋은 솔루션이잖아요. 좋은 솔루션인데 왜 그러면 현대 이 사이버 공격의 사용자 계정 공격을 못 막냐 보면은 결국에 이겁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인증 방법들 패스워드, 뭐 이메일 인증, SMS, OTP 일반 생체 인증은 인증할 때만 확인하는 거죠. 생체 인증이 이 인증하고 난 다음에 뒷단에 세션을 하이제킹하거나 쿠키를 탈취하거나 토큰을 뺏어가는 걸 막지는 않잖아요. 생체 인증은 그것만 하죠. 본인 확인만. OTP도 내가 그 사람이 맞는 거라는 그 지식 기반에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야라고 그것만 확인하지 그 뒷단에 인증하고 한 뒷단에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사용자 UX는 모바일에서 외부로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뭘 하든 아니면은 뭐 PC에서 하든 결국에는 그 인증은 이 웹이든 앱이든 네트워크를 타고 세션을 타고 토큰을 주고받으면서 가거든요. 근데 아까 거기에 있어서 그 취약점들을 제일 취약한 구간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21년도부터 나온 거의 신개념입니다. 피싱 레지스턴트라는 개념입니다. 피싱 레지스턴트. 오늘 딱 한 단어만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 그러면 이 단어입니다. 피싱 레지스턴트. 이거는 뭐냐면 인증의 전체 여정에 있어서 인증할 때도 중요하지만 인증이 끝난 다음에 저 세션 하이제킹, 뭐 쿠키 탈취, 토큰 탈취, 네트워크 세션, DB 보호, 디바이스 보호 전 여정에 걸친 인증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컨셉입니다. 이 컨셉이 21년에 그 미국이 공격을 받은 다음에 그 사이버 행정명령으로다가 행정명령 14028로 나왔고요. 이 14028의 그 맨 위에 보시면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전략의 일환으로 피싱 레지스턴트한 MFA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뒤이어서 이제 대통령실 밑에 있는 OMB 기획예산처에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모든 연방의 근로자들, 계약자들, 파트너들, 벤더 포함해서 모두가 제로 트러스트 전략의 일환으로 피싱 레지스턴트한 MFA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피싱 레지스턴트한 기술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술은 FIDO2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PIB는 미 연방에서만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저희 C사에서도 피싱 레지스턴트를 의무화해서 지금 미국은 거의 모든 연방기관, 주정부 관련된 계약자, 파트너들이 다 FIDO2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현재까지 해킹된 사례가 없는 또는 패치되어 있는 거를 강력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이제 여러 모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니스트 800, 207 모델이 있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모델이 니스트 18003호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18003호를 보시면은 다양한 벤더들이 들어와서 온프레미스망 또는 하이브리드망 또는 클라우드망 섞인 모든 환경에서 인증하고 또 GTNA든 CIM이든 SOA든 XDR이든 엔드포인트든 간에 서로 간에 그 API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그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라 제가 이제 이걸 많이 몇 년 동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은 디지털 아이덴티티 그 니스트의 80063 최근 업데이트는 4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원 관리에 대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 인증하는 방법, 연동하는 방법. 그래서 등록이 손 끌고 붙잡고 가서 등록시키면은 대면으로 등록한 거니까 레벨 3, 제일 높은 레벨 3. 비대면으로 등록하는데 모바일 앱으로 했을 때 뭐 생체 인증을 한번 하게 한다든지 하면 레벨 2.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메일 주소 넣고 계정 만들어주면 레벨 1. 그러니까 등록하는 것도 레벨 1, 2, 3. 그 다음에 인증하는 방법도 그냥 패스워드 쓰면 레벨 1. OTP나 이런 거 쓰면 레벨 2.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피싱 레지스턴트 인증을 쓰면 레벨 3. 그 다음에 연동하는 것도 저희 그냥 비밀번호 저희 브라우저 많이 쓰시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 저장해놨다가 그냥 밀어넣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레벨 1. 그렇게 하지 않고 토큰을 만든 다음에 그 토큰 플러스 전자서명까지 해서 연동하면은 레벨 2. 그 다음에 전자서명 플러스 거기다가 디바이스를 연동한다든지 도메인을 연동한다든지 암호화키를 연동한다 그러면 레벨 3 해서 미국 연방은 어떤 서비스를 할 때 또는 직원들이 어떤 서비스에 등록해서 우리 시스템에 들어올 때 등록하는 거는 최소 레벨 2, 인증하는 거는 레벨 3, 연동하는 거는 레벨 2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기준을 정해놔서 별거 아닌 이 N2SF에서 만약에 5레벨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건 좀 낮춰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인프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걔는 다 레벨 3를 거의 충족하거나 연동 정도만 2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등록에서 잘못 등록하고 인증하고 연동이 막 짬뽕돼 있어요. 이게 공유인증서를 쓰다 보니까 이게 막 짬뽕돼 있어가지고 그 레벨이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런 게 실제 필드에서도 보안 취약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옥타코어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로벌 표준.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신원관리 글로벌 표준이 미국은 이미 다 갔고요. 일본, 유럽도 거의 다 갔고 싱가포르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무역 장벽이라고 얘기하는데 TBT라 그래서 이제 그 테크니컬 트레이드 배리언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무화가 돼서 다 저렇게 해야지만 이제 실제로 방어할 수 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도 그 신원 관리 쪽에서는 그 니스트 800634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원 관리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이 워낙 방대한 양을 하나에다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다 보시니까 요거를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덴티티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원래 이제 회사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발표 와서는 늘 이제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 옥타코는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실제로 뭐 PC 로그인부터 로그인해서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 다양한 인증 방법이나 연동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표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저도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저희도 같은 호에서 선정한 글로벌 3대 벤더 안에 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으로서 들어가고 또 사용자 인증 분야에서도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옥타, 핑 같은 회사처럼 글로벌 대표 벤더로다가 저희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국내에 많이 소개를 하고 인증 쓰시는데 기존에는 인증이 좀 불편했거든요. 보안을 강화하면. 근데 요 파이더 2 기술은 진짜 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삼성페이도 파이더 2고요. 그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은행 앱에서 생체 인증 하시는 것도 대부분 파이더기 때문에 그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편하고 그거를 일반 B2C에서는 쓰셨지만 이제 B2B에서 업무하실 때 많이 안 써보셨잖아요. 그 업무하면서 써보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또 보안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도 보안성도 강화하면서 편의성도 줄 수 있어서 실제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도 고객사들 이렇게 해보면은 고객사 분들 그 보안 저희 담당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와 진짜 내가 보안하면서 칭찬 들어본 적 처음이다. 이 편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가져가셔야 될 단어 인증 쪽에 하나는 피싱 레시스턴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벤더들이 오면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맡고 있는 보안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이거를 참조하셔가지고 말씀을 전문가들하고 나눠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인증 디지털 아이덴티티 전문기업 옥타코 대표 이재형이었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 피곤하시고 좀 노곤하실 텐데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